안녕하세요. 뮤지컬 마지막 정원의 각색과 연출을 맡은 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지막 정원의 작가 겸 배우를 맡고 있는 이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지막 정원의 작곡을 맡은 유혜승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 너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힘찬 파도의 너울처럼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료들과 함께 힘찬 파도의 너울처럼 끝없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공연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 너울이라는 팀명을 만들고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이제 소행성이 충돌한 후의 지구인데요. 그래서 약간 불바다가 되고 폐허가 된 이 지구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벙커 역할을 한 이 식물연구소 겸 온실인 이 정원이 주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다행스럽게도 살아남은 인간 관리자 은하와 안드로이드 릴리가 함께 지내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인간의 침입자인 유진이 나타나서 같은 생존자구나 하고 반가워하는 은하와 저 사람은 내가 몰랐던 위험물질이다 취급하는 릴리와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각계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저는 그 인간성,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사실 이제 낯선 연인도 그렇고 이번 마지막 정원도 그렇고 어쩌다 보니 계속 연달아서 SF적인 세계관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달아 이런 작품들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그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작품을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SF적인 요소를 작품 안에 집어넣었을 때 오히려 그 요소가 현실에 있는 문제점이나 이슈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독특한 세계관을 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현실의 이야기들은 결국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우리의 인간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순간은 다른 인간이 옆에 있을 때인 것 같더라고요. 인간은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와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낯선 연인과 마지막 정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제가 전반적인 담고 싶었던 그런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간 관계성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로 각색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판타지한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 장르의 특성상 비현실적이고 판타지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들이 갑자기 일상적인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갑자기 춤을 추기도 하니까요. 그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함이 이 마지막 정원이라는 희곡과 만났을 때 더 재미와 긴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옆에 계신 서정 연출님이 너무 멋있게 뮤지컬 대본으로 각색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창 제가 어쩌다 보니 SF적인 극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 지인님이 써준 글을 봤을 때 엄청 SF적이면서도 엄청 드라마를 같이 담을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소재 자체가 제가 평소에는 이제 과학이 자연을 이기려고 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노화나 질병에 대한 그런 대항이라던가.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못 살게 되었을 때 다시금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해서 연구소와 정원을 어떻게 함께 보여주면서 이 초록과 약간 냉할 수 있는 그런 차가운 분위기를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마지막 정원을 받았을 때 은서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아픔이 회복되는 과정을 드라마로 잘 보여주고 싶었고, 은서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진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은서 안에 있는 내적 싸움을, 내부에 있는 벽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넘버는 12번인데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작곡된 넘버거든요. 근데 그 멜로디들 라인도 그렇고 이게 참 테마적인 넘버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테마적인 이유는 또 뭐냐면 유진이가 불타버린 이제 쟤밖에 남지 않은 은서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 유진이를 그 쟤 속에서 끌어내는 넘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넘버가 이 마지막 정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가사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를 또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런 멜로디들의 조합이나 이런 걸 좀 신경 썼던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넘버는 7번과 14번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7번은 학창 시절에서 유진이의 이제 은서에게 혼자만 이렇게 소심하게, 어쩌면 아니면 또 얼음공주 같이 이렇게 있는 은서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아까 말씀해주신 작가님의 의도와 같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생명체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다가가주는 유진이에게, 어쩌면 꼭 그런 유진이와 같은 친구들이 현 시대에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넘버라서 인상이 깊었고요. 14번은 이제 맨 모든 것이 이제 화합되고 완성되고 이제 그 어둠에서 나와서 정말 빛으로 나와서 이제 희망과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는 긍정적인 넘버여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처음 저희 공연을 봐주시는 관객분들은 그냥 저희 3명의 캐릭터의 케미에 주목해 주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릴리는 계속 자기가 감정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유진이한테 엄청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좀 유진이가 외롭기도 한데, 그런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우리 릴리와, 그리고 그게 키를 쥐고 있는 우리 은하, 그리고 유진이가 여기서 우당탕탕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3명의 여성 배우들이 어떻게 재밌게 풀어나갈지를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연의 장점은 현장감이지만 아무래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연출님과 배우들이 머리를 싸매서 고민해서 만든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미묘한 표정 변화라던가 릴리가 유진과 은하를 대할 때 수시로 바뀌는 뭐 표정이라던가 말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객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하와 은서와 유진의 서로에게 이제 사랑하는 관계이고, 어떻게 끌어당기고 어떻게 또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인지 그런 거를 잘 지켜봐 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극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을 늘 지켜나가야 하고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빛은 있다라는 메시지를 관객분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극에서 랜턴의 불빛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자주 등장하는 또 소품이기도 한데, 그 랜턴의 빛이라고 표현된 저희 작품의 이 메시지가 관객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뭐 어떤 소중한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저마다 하나씩 품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는 그 자기만의 빛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